shoot, shoes. Go now, don't hold up no more. Go. 교육학 학습 이렇게라는 강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선 여러분이 교육학을 공부하기 전에 교육학 학습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교육학 공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번 강의에서 교육학 공부가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육학을 공부하려는 이유는 아마도 임용고시와 같은 시험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저 역시도 교육학을 처음 공부하려고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려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깨달은 사실은 교육학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 사실이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사실이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사실인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제 커리어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전 학부 때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컴퓨터 관련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공계 쪽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공계 쪽 공부하는 건 쉽지 않죠. 저도 대학에서 참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학을 공부해 보니 컴퓨터 관련 공부보다 교육학이 공부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교육학은 일단 공부할 양도 되게 많죠. 전 예전에 교육학에 분과 학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교육심리학,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등등 교육학 계열 학문이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양도 많은데다 내용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전 교육학을 공부할 때 동영상 강의들이랑 대학 교재들 그리고 교육학 논술 교재 같은 수험서를 구해서 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교재들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니 참 답답했습니다. 교육학이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었나?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육학을 공부하는 기간 내내 좀 짜증이 났었어요. 교재를 봐도 뭔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교재를 쓰는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공부하는 게 짜증나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의문이 교육학 교재들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과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선배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교육학에서 다루는 지식들은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교재나 강의에선 이것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박사 과정을 수료한 선배 하나가 이렇게 답변을 간단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애들이 공부하러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알고 싶으면 대학원에 와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식을 아무나 알면 안 되잖아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당시에 이런 답변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답변의 요지는 교육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 지식을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교육학의 내용을 어렵게 난해하게 기술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교재를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게 쓴다는 거죠. 교육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지식들을 독식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나 그런 지식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학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존하고 싶다는 겁니다. 교육학의 지식들이 누구나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라면 자신들이 특별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지식들을 아무나 알지 못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지식의 유무를 통한 계층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아주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는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일반 평민들은 글을 쓸 수도 읽을 수도 없었죠.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양반들한테만 있었어요.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한 권리가 일반적으로 양반들한테만 있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일컫는 문해력은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는 중요한 한 가지 지표였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소수한테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급사회를 유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학자들이 이런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일부러 난해한 용어들과 작문을 사용해서 어렵게 지식을 기술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지식 장벽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은 비단 교육학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지식 장벽을 세워버리는 거죠. 법률 쪽이나 의학 쪽 혹은 금융 쪽 한번 보세요. 그쪽 분야 관련된 자료들 보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져 있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학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육학 교재들이 학생들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교재들은 난해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고 이해도 안 되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고안해낸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전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제 블로그에 제가 공부해서 이해한 내용을 제 스타일로 바꿔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기록해놔야 제가 더 이해가 잘 되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봐주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왜 고맙냐고 물어봤는데 딱딱하고 어려운 교육학 내용들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교육은 학생들한테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이 친절해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더러운 진입장벽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육학 교재들이 공짜도 아니잖아요. 교재들도 돈 받고 파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 기술을 해놔서 학생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 공부할 때 고생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전 이런 불편한 사실 때문에 교육학을 공부하는 내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자격과 기회가 되면 기존의 교육학 교재들과는 다른 학생들에게 친절한 교재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원에 입학했고 논문도 무사히 패스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 기회가 되어서 교육학 강의와 교재를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전공한 교육학 분과학문은 수업과 학습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다루는 교육공학이기도 하고 또 저는 강의와 교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교육학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어요. 아무쪼록 제가 만든 교육학 교재와 강의들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교육학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